진짜 깊어서 정말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1만에서 떡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결국 꾸준히 쭉 와서 3, 4, 5, 6, 7까지 뚫어냅니다. 여러분들 계정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장벽은 언제 오냐면 3천에 온다, 5천에 온다 절대 아닙니다. 1, 2, 3만 요 안쪽에서 옵니다. 이 1, 2, 3만에서 오는 장벽을 넘지 못하게 되면은 영원히 1, 2, 3만이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1, 2만에 고이는 사람들 정말 많죠. 자, 그리고 떡상 콘텐츠에 앞서서 같이 알아야 되는 핵심 코어 콘텐츠입니다. 코어 콘텐츠. 코어 콘텐츠는 뭐냐면 내 계정의 근간이에요. 내 계정에서 이 콘텐츠 하나는 확실하게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1번에다가 세 가지 질문을 적어놨어요. 떡상 콘텐츠를 내가 터트리려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을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이것은 이 내 계정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베네핏, 혜택과 정보와 꿀팁을 줄 것인지, 내가 주로 올리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세팅하고 그 큰 물줄기를 만드셔서 그 물줄기 위에서 배를 타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모두한테 던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계정에 들어간다면 저는 여러분들 계정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계정에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정에서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해야 돼요. 대표님이 저의 계정에 들어오신다면 대표님이 여지까지 잘 모르셨던 어떤 쉽게 만드는 요리법에 대해서 대표님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깔끔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나는 누구를 도와주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가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핵심 내용들이 쌓여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계정 안에 꿀팁들이 쌓여갑니다. 그 꿀팁들이 종류가 많은 꿀팁이에요? 아니죠. 한 가지 이 분야에 대해서 쭉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코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연관이 있으면은 편합니다. 전문성과 연관이 있으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전문성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있죠. 첫 번째,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특정 분야에서 일하셨거나 혹은 특정 부분에서 어떠한 타겟층을 깊이 있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전문성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특별한 전문성은 없고 뭐 이렇게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뭐 교과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잠깐 하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일단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요. 가르쳐 봤기 때문에. 두 번째, 엄마들에 대해서 알아요. 방문하면서 엄마들의 습성이나 방식이나 말투나 그들의 고민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타겟 그리고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힌트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문성이 없으신 경우에는 여러분들 직접 지금부터 만들어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한 400명 되는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로 오프라인상에서 인스타그램 없어도 나 돈 잘 벌어. 인스타그램 없어도 나 사업 잘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몰랐던 정보를 더 배워가세요. 그래서 전문성을 압도적인 수준으로 쌓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필라테스나 피트니스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실력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고 한 번도 유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일관되게 그들이 좋아하는 유형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배치를 했더니 한 두 달 뒤에 그 계정이 터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계정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팔로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업계에서 유명했어요? 아니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새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섹터 안에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들어가시면은 한 6개월 뒤에는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인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코어와 떡상을 섞게 되면 꾸준함을 통해서 그다음에 바이럴되는 떡상 콘텐츠를 통해서 시장 속에서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신뢰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직결되게 됩니다. 자, 컨텐츠는 여러분들 왕입니다. 실제로 이런 표현들이 영어에 있죠. 컨텐츠 위에서 하나씩 보세요. 컨텐츠가 고객한테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인지시키게 돼요. 왜요? 컨텐츠가 잘 되면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내 컨텐츠가 나갑니다. 내 팔로워들을 만족하게 되면은 그 뒤는 누가 봐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봐요. 좋은 컨텐츠 만들어야 되겠죠?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알고리즘이 내 컨텐츠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정보 제공, 감동, 참여, 문제 해결, 생각을 달라지게 하고 구매하게 만드는 게 결국은 컨텐츠더라.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들 스토리. 자, 지금 채팅으로 가볍게 해볼까요? 어, 스토리 하루에 몇 개 올리는지 지금 숫자를 써주세요. 1부터 5까지만 써볼게요. 네. 1부터 5까지. 자, 써주세요. 5개. 근데, 0도 괜찮아요. 자, 올라오는 숫자 여러분들 보고 계셔야 돼요. 자, 5개도 있고, 의외로 0도 있고요. 15개. 미정님 대단하시군요. 15개. 와, 10개.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토리 몇 개 올려야 되냐면 3개에서 5개 정도는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3개에서 5개 정도. 네, 그 정도는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3번에서 5번씩 올리는 이 스토리에 어떤 내용을 올려야 될지 조금 정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실시간으로 올린 듯한 느낌을 주면서 흥미로울 만한 사진을 공유해 주세요. 자, 이 1번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접목했냐면 예를 들면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잖아요. 그 뭐 순댓국을 먹으러 갔다고 치죠. 자, 순댓국을 먹을 때 저는 이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 유일한 낙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한테 선물할 때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으러 가서 처음에는 사진을 예쁘게 찍는데 어느 순간 사진이 이게 성에 안 차요. 그럴 때 한 2, 3초 정도 그런 거 있죠. 순댓국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모서리랑 해가지고 그 맛있어 보이는 영상을 2, 3초 정도만 찍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에 올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설문 기능을 넣습니다. 2번에 설문 기능. 여러분들 설문 기능은 그냥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설문 기능. 자, 설문 기능에 뭐라고 넣을까요? 저 지금 순댓국 찍었어요. 순댓국 보글보글 하는 거 올렸어요. 그러면 설문 뭐 넣습니까? 순댓국 좋아하는 사람 손. 이런 거죠. 그쵸? 조금 별거 아니에요. 순댓국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설문에 뭐예요? 좋아요. 둘째, 싫어요. 그쵸? 예를 들면 그쵸? 점심으로 순댓국 어떠신가요? 그쵸? 그리고 막 그런 것도 돼요. 뭐 우리 지역에 순댓국 맛집이 있나요? 그쵸? 그쵸? 순대 중에서 간 안 드시는 분 있나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별거 아닐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던져줌으로써 참여형으로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위트 있게 가져가 주세요. 재밌게, 신선하게.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순댓국에 뚜기 국물 넣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재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놀러 가시거나, 뭐 아이를 키우시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이제 짧은 영상이 되게 좋고요. 저는 스토리를 위해서 스토리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분들 3초 영상에 익숙해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진 한 장만 올려도 물론 괜찮겠지만 저는 한 3초 정도 영상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예쁜 카페 이런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핸드폰 이렇게 들고 여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카페의 분위기가 드러나게 한 3초 정도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정경과 분위기를 보여주고 설문형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하실 때 설문하고 퀴즈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못 맞추기 하시면 안 돼요. 가끔 제가 이 얘기 했는데 질문을 너무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어딜까요? 이건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로 퀴즈쇼를 맞춰서 막 축하드립니다. 100만 원 뭐 이럴 게 아니라면은 네, 너무 어렵게 내시면 안 돼요. 캐주얼하게 소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중간에 이제 채팅에 가영님이 좋은 질문 주셨죠. 자, 스토리는 그러면 계정의 메인 주제와 달라도 되나요? 유일하게 계정의 메인 주제와 달라도 됩니다. 이 스토리는 결국 여러분들을 팔로우하는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몰래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비하인드 씬을 엿보게 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하시면서 재밌는 일들, 신기한 일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않을 법한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한다라는 느낌을 제시하는 건 어떻게 제시할 수 있죠? 소통한다라는 느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교정되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말투입니다. 말투. 어떤 말투를 해야 되죠? 딱하면 안 돼요. 그쵸?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에 되게 힘들었었죠. "뭐뭐 하시죠?" 그리고 막 하트 같은 거 써 주고 이모지 같은 거 많이 써 주고 요런 소통 형태의 말투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한테 뭘 던져 줘야 돼요? 질문을 많이 던져 줘야 돼요. 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아무 사진을 올린다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창밖에서 사진을 찍고 2-3초 영상을 올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설문에 쓰셔야 하는 건 예를 들면 오후 3 시에 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제가 정말로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예요. 설문에다가 "오늘 오후 어때요?" 라고 하트 해 가지고 넣고 아래 질문에 뭐라고 쓰냐면 "완전 좋은 오후예요?", "그냥 그래요?", "별로예요?", "진짜 별로예요?" 막 이런 것들을 씁니다. 특히 인제 저희는 직장인을 메인 타깃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오늘 오후 어떠세요?" 뭐 이런 거 하면은 100% 제가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클릭함으로써 가려운 곳들을 싹싹 긁어주는 듯한 느낌을 제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소통한다라는 느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시태그랑 음악도 활용을 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스토리에 해시태그를 달면 "대표님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서 노출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토리에다가 해시태그를 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탐색 탭에서 검색할 때 그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각 해시태그마다 스토리를 모아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그란 원 클릭하면은 스토리 뜨는 것처럼 그 해시태그에도 해시태그마다의 원이 있어서 이 원 안에 그 해시태그 안에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선하고 재밌는 영상을 소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올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콘텐츠를 올려주세요."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들 중에서 재밌고 신선하고 뭔가 뭐 동물이든 뭐든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야에서 쪼끔 잘하는 사람 이런 거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성공 한 스푼이라는 계정 아시죠? 동기부여 쪽에서 영상을 주로 올리는 계정인데 제가 인제 0 명부터 시작을 했을 때 정말로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릴스나 영상 편집에 대한 기술이 많이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건데 전 영상 편집이 정말로 안 맞아요. 그 1 분 1분 편집하고 있으면 할 줄은 아는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카디뉴스를 메인으로 해서 카디뉴스 힘으로만 성장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팔로워들한테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었고 그래서 성공 한 스푼 님의 콘텐츠를 저희 스토리에다가 자주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영상 콘텐츠나 누군가의 콘텐츠를 가져왔을 때 스토리에다가 넣고 바로 발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콘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한 줄 소감을 적어 두세요. 예를 들면 제가 성공 한 스푼 님의 콘텐츠를 가져왔을 때 아래에다가 "아 오늘 하루 이거면 충분한 동기부여." 뭐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이거는 진짜 몰랐네." 이렇게 내가 보고서 느낀 결과만 적어 주세요. 그래야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게. "이거 대박." 어 "나 이거 몰랐는데 10년 만에 깨달았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치 한 줄 평을 남기는 듯한 한 줄 메시지와 그다음에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 스토리에서 꾸준히 큐레이션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렇게 한 가지 계정이나 한 가지 콘텐츠 한 가지 유형을 꾸준히 모아 두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이라이트에도 모아 두셔도 돼요. 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크기 위해서 비즈니스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을 지금 좋아한다고 팔로우를 눌러둔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소개해 주는 일입니다. 콘텐츠는 결국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잘한 다른 사람의 콘텐츠도 소개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 6 번에 보시면 "유용한 소식이나 정보를 전한다." 요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콘텐츠는 재밌고 소통하고 참여형으로 퀴즈 하시고 뭐 무물보 같은 거를 하셔도 되고 이모지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고요. 다양하게 기능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설문과 그다음에 그거 아시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밀면은 이렇게 되는 거. 네. 이렇게 게이지처럼 표현하게 되는 참여형 요 두 가지가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사진과 이미지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이 셀카를 찍으시거나 뭔가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적어 왔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일단 고화질의 사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걸로 찍으셔야 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찍기 전에 카메라 닦기입니다. 카메라 닦고 찍으세요. 네, 기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저기 BTS를 배출한 하이브에서 일하신 그 비주얼 디렉터님을 만나서 "사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뭔가요?" 했더니 "렌즈 닦는 거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렌즈를 안 닦고 찍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사진의 퀄리티가 떨어져 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습관 들이는 겁니다. 일단 찍기 전에 뭐부터 한다? 네, 사진 렌즈부터 닦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주변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배우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외모를 올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보정 앱을 쪼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그라미를 네 써 주시다니 제가 지우겠습니다. 네. 모든 드로잉 지우기. 네. 외모를 찍으실 때 여러분들 이펙트를 쪼끔 어떻게 넣어야 되나 세게 좀 넣었으면은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제가 가지고 있던 관념, 제가 깨진 관념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의외로 좀 쓸데없는 진정성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셀카를 딱 찍었을 때 나답지 못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건 좀 너무하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들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그 너무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초롱초롱하고 눈 색깔도 바뀌고 턱도 깎고 쉐딩해 목도 얇고 예쁜 사진들을 여러분들 마구마구 올려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제 여러분들의 외모와 상관없이 제가 인제 한 말씀만 남기면 그렇게 엄청나게 세게 써도 사로잡을까 말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세게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안에서의 나의 모습은 팔로워들이 좋아하는 것에 우리가 주파수를 좀 맞춰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서히 네 필터의 비율을 쪼끔 줄이시면서 뭐 본 모습을 만들어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정 앱을 쪼끔 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너무 심하게 쓰면 다른 인간이 창조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네. 이게 진정성 높은 사람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막 이미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아 그래 더 해도 된단 말이야?' 이러고서는 딱 했는데 막 17 살처럼 보이고 있고 재창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AI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진정성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 진정성의 비율 '내가 너무 같다.'라고 느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가족에게 보여주는 거겠죠. "이거 어때? 나 같아?"라고 물어보면은 네 아마 아주 진솔한 답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정 앱은 뭐 여러분들 뭐 쓰시는진 모르겠지만 좀 제가 주변에서 듣는 것은 뷰티캠, 메이추, 소다 요렇게 세 가지를 쪼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의외로 스노우는 좀 잘 안 쓰게 되고 네 스노우 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아는 그 뷰티 인플루언서는 스노우를 또 많이 쓰시기도 하고 요즘 제가 많이 봤던 건 저희 커뮤니티에서 그런가?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약간 메이추랑 뷰티캠을 좀 많이 쓰시는데 개인적으로 제 얼굴을 이렇게 비춰 본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럽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새로운 앱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찍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피사체를 크게 찍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화면 보이시죠? 이게 이 정도로 가까이 와야 돼요. 이게 가로라 그런데 얼굴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목구비가 보여야 되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보일 정도로 크게 찍어야 됩니다. 올렸을 때 의미 없는 사진 중에 하나가 바닷가 가 가지고 나 조그맣게 찍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들 정말 의미 없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볼 때는 확대해서 보는 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진이 피드에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여야 되니까 우리는 뭐 기준으로 봐야 돼요? 피드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배경이 깔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배경은 일관돼야 됩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바닷가에 가서 찍으면 배경이 파란색이고요. 유채꽃밭에 가서 찍으면 노란색이 되겠죠. 노를 두고 찍으면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무지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톤 앤 매너가 이런 사진을 기반으로 가시는 분들은 의외로 쉽게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 사진이 엄청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관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요거는 가끔 좀 말씀드리는 건데 멋짐보다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좋습니다. 가끔 막 그 나의 멋있는 을 막 느끼게 해주려고 막 표정 진지하고 막 정색하고 막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서 잘 먹히는 건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거 있죠. 참 좋아 보이는 거. 네, 이 사람 뭔가 만나면 뭔가 챙겨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주는 시원시원한 웃는 사진들이 좋고 이렇게 요런 사진 같은 경우는 특히 프로필 사진에서도 굉장히 주요합니다. 멋짐을 드러내는 사진도 좋아요. 왜 여러분들 그런 사진들 많이 보시죠? 그 막 프로필 사진 보면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막 그 뭐죠? 여자분들 특히 이제 20-30대 분들 막 이렇게 날씨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옆으로 허리 45도 틀어두고선 정장 입고 찍고 있는 거 이거 약간 또 이게 피로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살짝 미소를 띈 상태로 웃어주시는 거, 이빨 살짝 보여주시는 정도의 프로필 사진, 아래 사진도 그렇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캡션에다가 여러분들 사진 중심으로 가시는 분들 혹은 이제 컨텐츠 기둥을 세우는데 그중에 카디뉴스나 릴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캡션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사진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캡션을 넉넉히 적어줘 버릇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거 글 많이 쓰는 거에 부담 가지시는 분들 중에 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컴퓨터나 아이패드, 태블릿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블루투스 키보드 정도 하나 구입하셔서 글을 조금 빠르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꿀팁 중에 하나가 그 음성 인식 기능을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 이거 글 엄청나게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 기능이라는 건 핸드폰에서 우리 카톡방 들어가서 여기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들 핸드폰 들어가서 내 카톡방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핸드폰 들어가서 내 카톡방. 자, 내 카톡방 지금 저 이제 아이폰 기준이긴 한데 제 갤럭시도 해 보겠습니다. 자, 내 카톡방 들어가서 자, 카톡방 그 채팅방에다가 딱 클릭하면은 저거 올라오죠? 그 자판 올라오죠? 자판 우측 하단에 보면은 마이크 모양이 있습니다. 마이크 모양. 자, 이 마이크 모양을 누르고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꺼보세요. 네. 그러면은 음성이 인식이 돼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하셔서 이제 글을 조금 넉넉히 적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조금 훈련이 되시고 하시다 보면은 수정해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물론 키보드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음성 인식 기능을 하시면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쓰는 것이 가능하고 네, 말하는 게 조금 편하신 분들은 요 기능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7번은 바로 59초 영상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카듀뉴스의 올바른 정의는 한 개의 포스팅에 여러 가지 유형의 컨텐츠를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진도 담을 수 있고 편집된 이미지도 담을 수 있고 또 하나 59초까지 영상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가셨을 때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10개까지 넣어서 소개를 해 주시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많고요. 요거는 그 꿀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릴스가 이제 조금 내려앉고 있어요. 이제 거의 제가 느낄 때는 체감적으로 정말로 내려앉고 있는 게 약간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계정들에서는 이 릴스를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고 있어요. 릴스를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앞에는 그냥 카피라이팅 써가지고 카드뉴스처럼 만들고요. 그 카드뉴스 첫 번째 장이 1번 첫 페이지에 들어온다면 그거를 하나 딱 넘기면은 두 번째 장에는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넘기면은 또 영상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릴스나 카드뉴스나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영상을 쭉 보다가 그 다음 거 궁금해서 넘겼어요.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 페이지로 돌아와서는 영상을 무조건 처음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니 딱 키고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려면. 그러면 뭐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알고리즘적으로 체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는데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이건 진짜 꿀팁인데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 여행 사진 영상 총집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겨봤더니 1분짜리 영상이 5개, 6개가 있다고 치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계정에서 3, 4분 소비하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카드뉴스가 릴스의 중첩 형태로서 굉장히 퍼포먼스를 많이 낼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트렌드적인 꿀팁 하나만 드리고요. 자, 이제 카드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카드뉴스 보시면은 음, 예시 캡션? 지금 말한 카드뉴스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외국 거라서 제가 나중에 하나 보면은 보내드릴게요. 저도 지나가가지고. 자, 카드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이미 녹화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캡처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카드뉴스 나중에 만드실 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올렸던 컨텐츠 중에서 굉장히 잘 됐던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계정에서 아마 이 컨텐츠 보셨을 텐데요.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두 가지 컨텐츠의 그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2번에서 3번 정도 올렸던 컨텐츠라는 거죠. 한 컨텐츠를 2번에서 3번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래도 잘 됐었던 컨텐츠죠. 자, 그러면 이게 결국 이제까지 올렸던 컨텐츠의 좋아요와 저장을 합치게 되면은 막 3만, 4만, 5만, 저장만 6만, 7만, 10만 이렇게 되는 컨텐츠들이에요. 자, 그러면 떡상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징들을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안에 들어가면은 내용이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용이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글이 어려우면 안 돼요. 글이 쉬워야 돼요. 그쵸? 두 번째, 글이 아주 길면 안 돼요. 핵심만 담은 일목요연한 글이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론이 길면 안 돼요. 빠르게 이해된다는 건 핵심이 앞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관식으로 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빠르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줄글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분리 포인트나 넘버링을 넣어서 1, 2, 3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이라는 것들을 어떤 짧고 쉽고 정갈하게 만들어서 먹기 좋은 형태로 딱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줄글을 주르륵 쓰고 뭔가 어렵게 쓰고 뭔가 한자를 많이 쓴다는 건 마치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구워가지고 그냥 그 큰 고기 덩어리 째로 초등학교 1학년한테 던져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본인이 잘라 먹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스타그램 플랫폼에 시선을 사로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초에 하나를 소비하는데 보통 1분이 안 걸리게 소비를 하는데 고객한테 야 네가 잘라 먹어 그러면은 됐어 나 딴 거 보러 갈래 하고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체육 시간이 완전 꼬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먹기 좋고 편하게 잘라주는 것들 정갈하게 정리하는 컨텐츠는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눈에 띄고 호감이 가는 이미지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미지를 가져올 때 여러분들 가장 걱정하는 건 뭐죠? 저작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공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그분들의 얼굴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면은 비상업 용도로는 사용하셔도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출처 정도는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고 호감이 간다라는 것은 사람이
커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지금 우측에 보이는 오프라 윈프리 사진이 원래 이만큼 컸을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가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모양으로 오프라 윈프리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눈에 띄도록 만든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캔버를 쓰시든 미리 캔버스를 쓰시든 적용하셔야 되는 거 하나. 자, 적어두세요. 첫 번째, 사진을 좀 밝게 한다. 밝게 한다. 밝기를 조절해요. 두 번째, 사진의 대비를 조절하세요. 더 어두운 것을 더 어둡게 만들고요. 밝은 것을 더 밝게 만드세요. 그렇게 되면은 대비가 극명해져서 탐색 탭에서 훨씬 더 눈에 잘 띄게 됩니다. 요 두 가지를 꼭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는데 미리 캔버스의 사진 조절기에서 선명도를 조절합니다. 선명도를 한 마이너스 5, 7 정도로 맞춰놔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종이 질감처럼 질감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러면 눈에 훨씬 더 잘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편집하는 꿀팁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목 카피라이팅은 어제 그 현사이트 님도 조금 다뤄주셨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사용했던 카피라이팅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숫자를 넣는답니다. 이건 원칙으로 가져가요. 첫 번째, 무조건 숫자를 넣는다. 무조건 숫자를 넣는다. 자, 두 번째는 글자 수를 많이 넣지 않는답니다. 한 줄에 7글자 정도만 봅니다. 더 길면은 뭐 8글자까지도 가겠지만 어쨌든 최대 7글자 정도까지만 봅니다. 그 얘기는 한 줄에 넣을 수 있는 글자가 적으니 글자 크기가 더 커질 수 있겠죠. 더 시원시원하게 커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를 기본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과장하는 용어를 씁니다. 무조건, 꼭, 최고, 슈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력한 키워드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긍정과 부정 중에 고른다면 부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꼭 하세요보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팔로워 5천일 때 1만까지를 견인했던 떡상 컨텐츠 하나가 뭐였냐면 부자들이 하지 않는 5가지 행동이라는 키워드였어요. 부자들이 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거라고 썼고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부자들이 하는 행동과 하지 않는 행동을 같이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걸로 한다. 뭐 여러분들 이미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미 익히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우리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줄 알겠네. 네, 요 책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책은 여러분들 그냥 다 한 권씩 사세요. 네, 그리고 이거 미리 캔버스에도 있긴 하거든요.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이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유명한 간다 마사노리가 이제 같이 집필을 했던 책입니다. 네, 여기 안에 보시면 실물로 꼭 사시길 권합니다. 저 실물책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책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실물로 구입했어요. 실물. 네, 꼭 저거 보시고요. 여러분들 저 책 사셔서 제가 저 책 활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카피라이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저 책 딱 사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 한 2개에서 3개만 고르세요. 예를 들면 저희는 동기부여겠죠? 그쵸? 아니면 성공 이런 키워드겠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 책을 보면서 카피라이팅에 내 단어를 다 끼워 넣으세요. 예를 들면 제가 진짜 즉석에서 바로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밀스런 분위기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의 비밀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시가 성공하는 벤처기업의 비밀. 그러면 동기부여를 끼워 넣으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성공하는 동기부여의 비밀. 그쵸? 이렇게 단어를 바꿔치기 하면서 나한테 맞는 카피라이팅을 쭉쭉쭉쭉쭉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쵸? 그 아래 카피라이팅에 보니까 어, 당신의 이름에 숨겨진 놀랄만한 비밀 이렇게 카피라이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기부여에 숨겨진 놀랄만한 비밀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내 핵심 키워드와 바꿔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은요. 컨텐츠 만드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제목을 정하는 일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제목을
일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컨텐츠 아이디어까지 떠오르게 돼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챗GPT나 AI 툴들이 나왔어요. 자, 그럼 제목이 나오면 우리 AI 툴에 가가지고 뭐라고 씁니까? 이 제목에 대해서 카디뉴스 내용을 적어줘 하면 적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효용성은 그렇게 카피라이팅부터 컨텐츠의 제목부터 실제로 내용을 적어달라고 요청해주는 AI 활용법까지도 뻗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챗 GPT 활용법도 제가 그래서 두 번, 세 번 하고 지금 일주일 만에 막 150명 가까이 신청을 하신 이유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간 소모들을 엄청난 수준으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또 하나가 저장하고 쉽게 만드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정보 많이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적어 주셔야 돼요. 예전에는 여러분 3개, 4개 정도만 줘도 사람들이 좋아요 눌렀어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아주 적게 줘야 5개입니다. 5개에서 20개까지 주셔야 돼요. 그러니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실험해 보세요. 음식 재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취방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음식 재료 5가지. 자, 이건 미니멈이에요. 그쵸? 근데 1인 자취생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음식 재료 20가지 이렇게 하면 저장해야 하네요? 합니다. 왜? 20가지는 기본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게 된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줘야 된다. 그다음에 공감을 부르는 감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스토리텔링이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디자인이나 컬러예요. 여러분들 시그니처 컬러 있으신 분들 채팅방에 여러분 컬러 적어주세요. 노란색, 빨간색, 연두색, 초록색. 지금 채팅방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어떤 색을 주로 많이 쓰시는지 한번 볼게요. 네, 초록, 노랑, 초록, 파랑, 핑크. 네. 코드까지. 네. 연어색도 있고요. 연어색이 이제 라이트 핑크 같은 느낌이겠죠. 검정도 있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컬러 고르실 때 저는 딱 한 가지 기준만 말씀드려요. 카디뉴스나 프로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어울려야 돼요. 첫 번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랑 어울려야 돼요. 그 프로필 사진이랑도 연계가 되니까. 두 번째는 내 얼굴을 푸댕댕하게 만드는 색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퍼스널 컬러 이런 거 있죠. 가끔 보면은 사람이 눈에 안 띄고 그 컬러가 너무 쨍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프로필 사진 하시는 경우. 그리고 아래 카디뉴스 같은 경우는 컬러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눈에 띄기 위해서예요. 눈에 띄어야 됩니다. 네, 눈에 확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센 컬러를 주로 쓰시게 되면 좋고요. 제가 이제 한번 이거 리서치 들어가서 혹시 저희 이제 유료 강의 오시면 제가 한번 그것도 소개해 볼 텐데 그 컬러들을 제가 다 수집한 적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잘하고 있는 5만 이상 해외 계정들이 쓰는 컬러가 뭐지 하고 수집을 해봤는데 놀라운 결과는 엄청나게 쨍한 컬러예요. 여러분들 그 되게 뻔한 에메랄드색 아시죠? 아, 그런 거. 되게 쨍한 원색 핑크 이런 거 있죠. 이런 컬러들을 의외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폰트 사용하실 때도 눈에 잘 띄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요즘에 최근에 저희 폰트 예전에 쓰던 폰트가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는 2개 정도로 병행 운영하는데 그것도 한 3개월 이상 정도 텀을 두고 하는 거라 요거는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8번 요거 별표입니다. 요거 진짜 별표예요. 여러분들 컨텐츠와 최근 이슈를 섞어 주세요. 최근 이슈. 제가 이제 강의에서 얘기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김연아가 결혼하면 페이서스에는 김연아의 마인드셋이 올라옵니다. 네, 이런 이런 식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릴스입니다. 릴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찍는다. 요거 기본입니다.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게 가끔 너무 각 잡고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가끔 이 썸네일을 했는데 너무 뭐랄까 약간 인공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릴스는 사실은 현장감이나 날 것인 경우가 훨씬 많고요. 이러한 이슈들은 이제 저희가 담당하게 되는 그런 대기업이나 큰 브랜드들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뭔가 완벽하기 위해서 뭔가 정갈하게 짜놓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완전 그 현장감과 날 것의
영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스타일이 좀 녹아 있어야 됩니다. 자, 우측에 저희가 올렸던 컨텐츠 보면은 가운데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요런 것도 저희 폰트를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폰트도 고정. 똑같은 폰트로 계속 고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인제 쓰는 거 뭐 여기 그 흑인분 왼쪽 얼굴 왼쪽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요거 글씨 써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제 뭐 저희 페이서스 브랜드 로고 그 아이디를 적어 놨다거나 요런 특징들이 브랜드의 스타일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화질 업로드하는 방법은 따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 고화질 업로드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오해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9대 16 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6대 9도 떡상됩니다. 네, 16대 9도 떡상됩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유튜브에서 가져오시는 경우에는 저는 1대 1 정도까지는 써 주세요라고 권하기는 합니다. 네, 시청자들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같은 템플릿 동일하게 활용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트렌딩한 오디오, 스티커, 설문 요런 것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 오디오에 대한 오해가 있죠. 오디오는 무조건 트렌딩한 오디오를 써야 된다. 내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는 게 오디오 탓이다? 아닙니다. 컨텐츠 탓입니다. 영상이 재미가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오디오가 별로였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인제 현사이트 님이 그 본 강의에서 더 다뤄 주시겠지만 그 컨텐츠와 적합한 오디오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도 첫 번째 100만을 만들었던 그 영상의 오디오는 블로 앱에 있는 사운드 트랙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도 블로 앱에 있는 걸 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디오가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은 될지언정 그게 절대로 메인이 될 순 없죠. 그리고 진행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 줘야 돼요. 아까 우리 카드 뉴스 할 때 글 쓸 때 뭐라 그랬죠? 두괄식으로 바로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사로잡아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처음에 그 드라마 맞나요? 부부의 세계 김희애 님 나오셨던 거 맞나요? 부부의 세계 맞나요? 이 드라마를 안 봐서. 맞죠? 그 부부의 세계 처음 나오고 나서 저희 아내인가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1 화만 봤는데 엄청난 속도로 이야기를 진행시켜 버린다고. 여러분들의 릴스가 부부의 세계 같은 엄청난 속도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흡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릴스는 첫 3 초에서 못 잡으면 아웃입니다. 그리고 릴스의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무조건 길어야 된다?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15 초, 20 초, 30초 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네, 여러분들의 콘텐츠에 맞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짧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길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닭도리탕을 만드는데 릴스를 25초 안에 끝내 버리면 그거는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요약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썸네일 후킹을 바꿔보자. 방법 알려드렸죠. 인제 이렇게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을 통해서 한번 해 보고요. 자, 두 번째 그 첫날인가 현사이트님 이야기해 주셨죠. 유튜브 썸네일에서 배워보자. 결국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미 이거를 고민한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가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그 콘텐츠가 어떤 카피라이팅을 썼는지 어떤 후킹을 썼는지 찾아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콘텐츠 만드실 때 저 진짜 유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잘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상만 보는 사람인 거예요. 왜? 유튜브에는 훨씬 더 자극적인 후킹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카피라이팅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요리에 대한 콘텐츠를 고민하는데 알고리즘이 요리 기준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맞춰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제 성장하게 되고 습득하게 됩니다. 숫자 쓰고 구체화시키는 단어, 기법 요런 것들 예시 회사원 요런 것들은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냐면은 동기부여 뭐 7 가지 동기부여 방법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신입사원을 위한 동기부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20대 여성을 위한 동기부여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감 요소, 상대방의 니즈 무엇을 주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메시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요겁니다. 1 포스팅에 한 개의 포스팅에 메시지 몇 개다? 한 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 안에 정보를 많이 줘야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개 담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취미가 많으셔도 한 포스팅 안에 등산과 요리와 책 읽기와 맛집 투어를 한 컨텐츠에 담으면 안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익숙함 자극 요거는 뭐냐면 초보 단계에서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차별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함을 벗어나 버려서 생소함까지 가버린 겁니다. 네, 생소하면 안 돼요. 익숙한 것부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져가야 되는 건 바로 대중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번은 제가 같이 언급을 했고 6번은 이제 팔로우 해야 되는 이유, 같은 주제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자. 여러분들 하시는 컨텐츠 꾸준히 한 몇 개까지 할까요? 한 30개만, 30개만. 오늘 이후로 딱 30개만 한 가지 컨텐츠로만 도배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 개 하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큰일 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사실 좋은 거거든요. 한 컨텐츠 한 가지 유형만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섞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캡처해 주세요, 여러분. 네, 필요하시면 캡처하셔도 됩니다. 자, 좋은 글을 써야 되고요. 사진에 메시지 담겨야 되고 디자인 깔끔하게. 자, 3번 디자인 깔끔하게는 멋진 디자인이 아니라 읽기 편한 깔끔함입니다. 깔끔함. 그다음에 전문성, 차별성, 대중성, 희소성, 스토리텔링. 요 5가지는 저는 진짜 너무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천히 내 콘텐츠에 전문성이 있나? 내 콘텐츠에 차별성이 있나? 요런 것들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복붙해서 캡션에 붙이시고 여러분들의 소감을 적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더 추가할 수 있겠죠. 네, 파란색 비가 갑자기 내려서. 네, 두 번째는 차별성은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고요. 대중성은 너무 어렵거나 생소한 거 하지 말자. 희소성은 이것도 그대로 복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글에 쳤는데 나오는 거 그대로 글자 똑같이 뺏기면 절대 안 되죠. 스토리텔링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풀어주자. 이런 이야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쁜 컨텐츠 일기 타입으로 그냥 쓴 거. 두 번째, 요약이나 정리하지 않고 줄글로만 엔터 안 치고 쭉 쓴 거. 그다음에 색깔 너무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 스타벅스를 기억하세요. 초록색은 몇 퍼센트? 5%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그니처 하나 딱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카디뉴스 배경색은 절대로 어려운 색깔 하지 마세요. 인간에게 편안한 건 하얀 바탕의 검정 글씨입니다. 그 익숙함을 깨서 네, 절대로 막 쨍한 초록색 위에다가 글자 쓰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끔 요거는 너무 초보적인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다음에 폰트 가독성 떨어지는 거 쓰지 마시고 요것도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들 글자 크기는 큼직하게 적어줘 버릇하세요. 글자 크기는 큼직하게. 미리 캔버스 쓰시는 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38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38포인트 정도. 크게 쓰셔야 돼요. 38, 40, 뭐 내려가면은 36인데 34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36, 38, 40 요 안에서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디뉴스에 글을 쓰시는 경우에 큼직큼직하게 네, 그럼 벽에다가 글자 붙여놓으시면 안 되고요. 재미없는 내용 하시면 안 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컨텐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요 내용 제가 정리해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컨텐츠 운영하다가 그럴 때 있죠. 아, 내 컨텐츠 요즘 왜 이렇게 노출이 안 돼? 내 컨텐츠 요즘 완전 죽었어. 나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10가지들을 하나씩 천천히 개선해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주제나 내용들 말고 신선한 것들을 시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층을 더 좁혀서 분명한 타겟으로 이제 좁은 타겟을 겨냥을 해본다. 그다음에 디자인을 바꿔보시는 거.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세요? 그냥 정보만 줘야지 해서 딱딱하고 차가워 보이게 스토리텔링 없이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힘들었던 순간들이나 여러분들 분야에서 경험했던 실제 경험담은 여러분들 컨텐츠가 지하 10층으로 떨어졌을 때 걔를 꺼내줄 수 있는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들은 에피소드 바이 에피소드로 조금 한번 적어보시는 것을 추천할 정도로 공감할 수 있는 사례들은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후크 포인트
여기 적어놨고 그다음에 캡션의 양을 늘려보는 겁니다. 캡션의 양을 늘려보는 거.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도 되고 아까처럼 음성 녹음하셔도 되고 키보드를 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내용을 적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AI의 도움을 받으셔서 컨텐츠를 길게 쓰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7번 원래 이 자리는 해시태그였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해시태그의 연관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시태그는 무조건 많이 쓸 필요 없어요. 5개에서 10개만 쓰셔도 노출 잘 됩니다. 좋은 컨텐츠는 알아서 잘 나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업로드 시간은 이제 인사이트 분석하기에서 팔로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인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 컨텐츠는 내 팔로워들은 6시부터 9시까지 활동을 많이 하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6시부터 9시 사이에 아무 때나 올리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컨텐츠 하나를 올리게 되면은 퍼지는 데까지 1차 확장까지 얼마나 걸린다? 6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9시부터는 우리 팔로워들이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늦어도 몇 시에 올려야 된다? 8시에 올려야 되겠죠. 아무리 늦어도. 왜? 9시에 올리게 되면은 팔로워들이 썰문처럼 빠져나가는 중간에 컨텐츠가 확장이 되는 거니까 미리 올려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되는 컨텐츠의 1시간의 성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 컨텐츠가 잘 될 컨텐츠니 아니면 망한 컨텐츠니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안의 성장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던질게요. 내 컨텐츠, 내가 이번에 진짜 공들여서 만든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업로드 10분 전, 그 다음에 컨텐츠 업로드 후 10분 정도를 소통을 해주세요. 내 분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한테 가서 좋아요를 조금 누르고, 그 다음에 컨텐츠 올리고, 그리고 나서 좋아요 또 누르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남의 거에 가서 좋아요 누를 때 그 사람들 핸드폰에 알림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 누구지? 방문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내가 그 사이에 컨텐츠를 올리면 그 컨텐츠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를 컨텐츠 앞뒤로 쏙쏙 넣어주시게 되면은 한 컨텐츠에 집중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다음에 행동유도 너무 중요하죠. Call to action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여러분들 저거 하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행동유도는 한 포스팅에 못해도 2개에서 3개는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은 땡땡땡 계정을 팔로우하세요. 좋아요 누르세요. 저장하세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더 보고 싶다면 아래 캡션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디렉션을 놔주는 고객의 시선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행동 유도를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지금 여기 커리큘럼을 띄워놨는데 이게 이제 유료 커리큘럼으로 저희 이제 본 강의에서 진행이 되는 커리큘럼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끄고 저희 이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이거 잠깐 소개만 해드리고요. 오늘 했던 내용 좀 디테일하게 이제 본 강의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